서인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들었다. 겉봉엔 발신인의 이름은 없이 수신인인 서인의 이름과 주소만 또박또박 단정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접힌 종이 2장이 봉투 속에서 드러났다. 첫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영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서인이 그에게 처음으로 보냈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내 생에 당신을 처음 만나던 순간처럼 충격을 느꼈던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감히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 서인은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 편지를 왜 나한테 보냈을까?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야. 정신 차려야지.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 서인은 기계적으로 쌀을 씻고 냄비를 불에 올리고 저녁을 준비했다. 당신이 내 첫 번째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서인이 영현과 첫날 밤을 보내고 그에게 쓴 편지였다. 오셨어요? 아휴, 오늘은 길이 많이 막혔네. 아무래도 당신 회사 근처로 이사 갈까 봐요.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집에 오면 녹초가 돼버리잖아요. 애들은? 방 청소하라고 혼내서 들여보냈더니 두 녀석 다 잠들었어요. 손 씻고 식사하세요. 다 차려놨어요. 그냥 싱크대에서 씻으면 안 될까? 애들이 배우겠네. 오는 길에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던데. 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 거 같아. 차가 부서진 걸 보니까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 같던데. 당신도 조심해요. 난 뉴스에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우리 가족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고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배고프다. 어서 먹자. 그날 밤 서인은 밤새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조간신문에서 이영현의 사망 소식을 읽었다. 신문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유망한 젊은 검사가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남편이 말하던 그 장소, 그 차였다. 그 겹겹이 구겨진 차 속에 그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 달 전, 영현은 서인에게 전화를 했었다. 나 영현이야. 너무 갑작스러웠나? 동창회 갔다가 수연 선배한테 연락처 받았어. 선배한테 동창회긴 들었어. 난 이제 그런데 안 나가니까. 잘 지냈지? 그렇지 뭐. 우리 한번 만날까? 우리가 만날 일이 아직 남았던가? 서인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글쎄, 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을 돕고 남편 저녁도 차려줘야 하고. 호구조사 안 할 테니까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냥 편하게. 오랜만에. 그래, 그럼. 서인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한때 그렇게 갈증을 지니고 다가가려고 했던 그의 반듯한 이마, 그의 손가락들과 강렬한 눈빛, 포옹, 등 뒤로 돌아오던 그의 단단한 팔, 부드러운 입맞춤의 감촉. 모두 잊은 듯 싶다가도 불쑥 떠오르던 지난 세월들이 낯익게 다가왔다. 서인과 영현은 대학 시절에 만나 서로에겐 첫사랑이자 누구나 공인하고 축복해주던 연인이었다. 서인아, 영현 씨?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어디 있다 오는 길이냐고 묻잖아.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늦었어. 친구 누구? 내 친구 은희 알잖아. 걔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휴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너 데려다 주고 간 저 남자는 누군데? 택시에서 내린 거잖아. 못 봤어? 왜 이래?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랬지? 영현 씨, 산으로 고시 공부하러 간 사람이 이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건 안 이상하고? 너 없이는 너 못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내려왔어.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각에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한 달은 버티고 나오기로 했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넌 내가 온 게 반갑지 않나 보네? 이번에 또 떨어지면 내 탓하려고 그러지. 평생 시험 준비만 하다 끝날 거야? 서인아, 화내지 마.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땐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서. 서인이 들어와라. 엄마, 빗속에 서 있는 영현을 보고 서인의 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었던가. 영현은 서인의 어머니에게 몽례를 했다. 자넨 늦었으니 날 밝으면 찾아오게. 서인이 어서 들어와. 나 들어간다. 서인아, 사랑한다. 나도. 그런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가. 낮에 왔으면 좋잖아. 고기라도 사 먹일걸. 갈게. 서인도 영현도 숲에서 마주친 들짐승처럼 서로에게 얽혀들었던 시절이었다. 서로를 조여오는 간섭과 진념 때문에 목이 타오를 것 같아도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았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네. 이리 좀 앉아봐. 커피 냄새 좋네. 엄만 무슨 재주로 이렇게 커피를 잘 끓이는지 몰라. 너 그 사람이랑 헤어져라. 네? 누구? 그 남자와 헤어져.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한다. 엄마. 제 감정을 통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살기 제일 힘든 사람이야. 엄마,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집 앞에서 너 늦게 들어온다고 다그치고 뺨 때리던 사람. 그 남자 맞지? 엄마, 영현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안 된다. 평생 네 마음고생 시킬 사람이야. 2번이나 고시에 떨어지고도 무슨 염치로. 어림도 없지. 잘 되면? 엄마한테는 지금 그 사람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고시 패스하고 검사되면 그땐 사위로 부족함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야.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엄마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은 지나가는 거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엄마, 사랑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엄마처럼 사람을 재단하고 자르고 차갑게만 대하고 싶지 않다고. 뭐? 너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난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나와. 이리 나오라고. 왜? 이거 놔.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 보는 건 신경 쓰면서 내가 보고 있는 건 왜 신경 안 써? 영현 씨가 뭘 봤는데? 네가 다른 남자들이랑 희덕거리는 거. 뭐?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다른 남자들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사회생활 안 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날 사랑해준다면 다른 일은 아무렇게 돼도 좋아. 난 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모든 다른 일들이 다 부질없게 보여. 영현 씨! 이러지 마! 이럴수록 나 점점 힘들어져. 우리 사이를 힘들게 만드는 건 너야. 난 말이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영현 씨한테 질식해서 미쳐버려서 죽을 것 같다고. 죽어도 좋아. 난 너랑 한날 한시에 죽는 꿈을 꿔. 내가 죽을 때 아내가 따라 죽는 인도의 순장 풍속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서인의 등을 따라 옥삭하게 잔소름이 돋았다. 이러다가는 두 사람 다 현실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광기에 불타서 함께 죽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서인을 끌고 장안에서도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데려갔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궁합이라도 보자는 거야. 엄마도 참 언제부터 이런 거 믿었다고. 딸 문제니까 여기까지 왔지. 너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안아볼 때야. 별로 나이도 들어 보이지 않던 점치던 남자는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말로 내뱉었다. 이렇게 나쁜 궁합은 처음 봐. 물과 불이야. 함께 있는 한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야. 무슨 사고 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남자가 지금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잘 되겠어요? 두 사람 다 서로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두 사람 다 인생 끝장나. 정리해! 그의 시선이 서인에게 와서 멈췄다. 서인은 혼란스러웠다. 꼭 점쟁이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서인의 머릿속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서인이 영현을 만나서 절교를 선언했을 때 그는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처음 들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자기를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우리 헤어져.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고시? 네가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서인은 영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인과 남자 구부들과의 친구 관계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있은 후였다. 그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어. 뭐가 문제야?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간 떨어지겠다. 나 이런 소린 하지 않고 헤어지려 했어. 내게 이제 아무런 사랑도 없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전혀. 그의 두 눈이 유리로 만든 구슬처럼 그 자리에 멎었다. 그의 손이 탁자 위로 올라와 담뱃갑을 잡았다. 한동안
두 사람 다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게. 진심을 말해줘. 난 자유가 필요해. 진심이야. 그는 담뱃갑을 종이 냅킨으로 꼼꼼히 닦고 나더니 양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서인의 기억은 가물가물했다. 그때 자기가 그의 전화를 매일 기다렸던가? 아니면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때 무엇을 하고 지냈던가? 그 몇 달간의 기억은 날아가버린 컴퓨터의 정보처럼 온전히 사라져버렸다. 여보! 엄마! 아침부터 미안. 그냥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당신 요즘 이상해. 차 열쇠를 잃어버리질 않나. 욕조에 물 틀어놓고 외출을 하지 않나. 생전 안 깨던 그릇도 깨고. 내 준비물도 맨날 까먹고. 야 임마, 그건 네 스스로 챙겨야지. 미안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 뭐 고민 있어? 그런 거 없어. 아침 다 차렸으니까 어서들 와 앉아요. 영현이 죽은 후로 서인은 멍하니 앉아있거나 집안일에 실수를 하는 때가 잦아졌다. 이성을 쌓는데 1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 이성이 무너지면 넌 살아남지 못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야. 남편과 아이들이야. 남편이 출근한 후 서인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서인 씨 댁입니까? 네, 전데요. 저 마스히로입니다. 마스히로라면 일본에 살고 있는 히데코의 남편이었다. 히데코는 동경의대에서 아버지를 보조하던 간호사였다. 마스히로-상,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전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왔는데 일이 다 마무리되지 못해서 오늘 밤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내일 귀국하게 됐는데 낮 시간이 비어서요. 혹시 하루 시간을 내서 서울을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오셨으면 진작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히데코-상은 잘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고요. 히데코-상, 어디 아프세요? 어떤 의미로는요? 아, 미안해요. 그만 잘 있느냐고 묻는다는 게. 아니, 뭐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마침 아내 이야기를 물으시니까. 그것보다도 서울이라는 데를 여기저기 가보고 싶군요. 호텔에서 안내하는 시내 관광은 가고 싶지 않아서요. 혹 어려우면 그냥 두십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서인은 2시간 후 만날 약속을 하고 서둘러 나갈 차비를 했다.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까? 일본에서 있었던 아버지 장례식 때 히데코와 마스히로는 꾸준 일들을 많이 맡아주었다. 어머니는 슬픔과 예의를 갖춰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남편과 함께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어떤 감정의 앙금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폐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떠도는 삶이 고단하진 않으세요? 세계가 정보화되는 바람에 다 한 집이 돼버린걸요. 그렇다고 해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어디 특별히 가보고 싶으신 데가 있으세요? 그냥 좀 걸었으면 합니다. 서인은 정치 있는 나무들이 늘어선 옛 궁정의 흙길을 묵묵히 걸었다. 아까 히데코상 이야기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는 알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히데코가 아버지 애인이었습니까? 네? 왜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히데코 문제로 다투던 몇 가지 기억의 편린들이 튀어올랐다. 어떻게 제가 부모님의 사적인 일을 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단순한 정부였습니까? 너무 무례한 질문 아닌가요? 아버진 이제 돌아가셨으니 서인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서인 씨는 정직한 사람이고 어쩐지 날 잘 이해해줄 것만 같았어요. 히데코와 아버지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눈치챈 어머니는 수완을 발휘해서 히데코를 마스히로와 결혼시키도록 공작한 셈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히데코의 부모처럼 나란히 서서 히데코와 마스히로의 결혼식을 집행했다.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히데코를 인도해 들어갔다.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졌죠?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도 화제를 바꾸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마스히로는 어느새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 사람이 어딘가 한 구석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해주다뇨?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아버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생각하고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히데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오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인 씨는 부부간의 교감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난 아내가 힘겨운 허식을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속는 차고 있기도 이제 지쳤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스히로 상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상당히 사실일 거예요. 서인 씨,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서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인의 굳어진 얼굴을 탐색하듯 보았다. 사랑은 믿고 싶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난 그 일로 아내를 정죄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완벽한 아내예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카페 안에서 흐르던 노래가 서인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다. 이 나이에 아내에 관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엔 알아선 안 될 일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서인 씨가 대답을 해준 걸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스히로는 서인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아버지가 일본에서 요양하던 시절의 최근 모습을 녹화해 두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보여주었다. 히데코와 마스히로의 집에서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집안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지극히 행복한 표정과 히데코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숨길 수 없는 사랑의 느낌 때문에 서희는 미묘한 질투가 나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을 시간을 알고 그곳에서 마지막 행복의 순간을 누렸는지도 몰랐다. 영현도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를 만났을 때 들려주던 이야기가 마음속에 길을 내고 시냇물처럼 흘러내렸다. 얼마 전에 오하이오 어떤 공원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 그 근처에 학회가 있었거든. 거기서 가슴이 으스스해지는 풍경을 봤는데 잊혀지질 않아.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죽어서 하얗게 변한 채로 서 있는 거야. 그 주위로 녹색 잎들이 자라나서 공원이 됐어. 서인이 네가 떠난 후로 내가 꼭 죽어있는 그 나무들 중 하나인 것만 같았거든. 나를 보는 것만 같아서 너무도 큰 충격을 느꼈어. 예전 그대로의 음색. 아니, 조금 더 편안해진 태도와 말투. 서희는 모든 게 낯설면서도 금세 빠져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거기서 살고 있다는 생물학자를 우연히 만나게 돼서 내가 물었지. 그 나무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살아있는 나무들처럼 서 있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15,000년 전쯤에 빙하가 녹아내려 형성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차츰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큰 물이 들어서 다시 잠기게 됐을 때 상수리 나무들은 외피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 쓰러지지 않고 죽은 채로 서 있게 됐다는 거야. 나중에 물이 빠진 후에 그곳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게 됐다는 거지. 그 죽은 상수리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이 말하자면 천여림이라는 거야. 영현은 목이 타는 듯 앞에 놓인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생각을 했어. 네가 행복할 리가 없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너하고 내가 초록빛 나무들 틈에 흰빛으로 죽어서 서 있는 두 나무와 같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모든 걸 다 알 것 같았어. 서희는 아무 말 없이 영현을 바라보았다. 그 생물학자가 말했어. 정말 중요한 건 말이야. 그 나무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뭔가 아직 다 죽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헤어질 때 그는 카페 입구에 서서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담아두려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서인을 전송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 안 자요? 불 끌까? 네. 오늘은 그래도 안 깼어? 오늘은 무사히. 집안일 힘들면 아줌마 써. 잘 자요. 서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마스히로와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가 귓가에 자꾸 맴돌았다. 아버지, 어머니, 마스히로, 히데코, 그리고 남편, 서인이, 영현. 사랑의 원형 찾기라는 건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일까? 서인은 이제 그의 아내가 어떤 편지를 보내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푸른 하늘의 배경을 뚫고 휘인 빛을 바라며 서 있는 죽은 나무. 그 주위에 자라나는 초록빛의 여린 나무들. 그 나무 속에 아직 무엇인가가 살아있다고 해. 천천히 서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올랐다.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